예, 광주 전남 통합이 현실화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남 도의장 지내셨던 이번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서동욱 전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네, 지난주에 예, 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5명 또 예.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진보당인가? 진보당. 네, 해서 6명이나 됐던데 네. 일단 그래도 이제 후보 예비 후보로서 보셨으니까 자기 인사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여하튼 저는 이제 순천에서 나고 자란 이제 순천 토박이고요. 네. 군대 가 있는 한 2년 제하고는 계속 순천을 그래요. 군대 가기 유일하게 여기 떠난 네, 거구나. 순천을 예. 지켜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 고향 순천 그리고 네. 시민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치를 좀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일찍 30대 때 하시죠. 그렇죠. 32살에 네. 2002년도에 네. 순천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도의원 4선을 했고 도의 의장까지 했는데 한 2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나름의 원칙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떤 시민들이 저한테 주신 권한, 위임받은 권한 아니겠습니까? 위임 권한이다. 제 예. 것이 아니니까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네.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좀 우리 지역을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따뜻한 정치를 좀 하겠다 이런 2가지 저 나름의 원칙을 좀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시민들이 좀 주인되는 그런 또 순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 순천 시장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뭐 여러 예비 후보가 있겠지만 오늘 서동욱 전 의장을 먼저 모신 것은 지금 4선 도의원 하셨고 네. 전반기 네. 도의장도 지내셨고 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결국 이제 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도의장도 지냈고 4선 도의원으로서 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뭐 기대도 하지만 또 우려도 하고 있고 또 기대가 좀 더 큰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동의를 해줬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기회이자 또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정부에서 예전에 뭐 기대하기도 힘든 네. 뭐 20조의 그렇죠. 뭐 재정 인센티브 그다음에 과감한 권한 이행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산업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좀 개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구조 개편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이전도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뭐 대통령께서 공언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큰데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뿐만 아니라 관양도 그렇고 네, 여수도 동북권. 예. 관양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다 이 도시 통합의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95년도에 예. 이게 순천만 하더라도 같이 통합을 했던 승주군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그대로 승주군으로 남아 있었으면은 거의 예산도 7, 8천억 정도 네. 하면서 아주 독자적인 지자체로 성장을 했을 건데 네. 지금 이제 거의 순천으로 모든 것들이 좀 집중이 되면서 아주 지역 소멸에 어떻게 보면 한 모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남과 강주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강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갈 동북권은 것이다. 그게 더 심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남으로 봤을 때는 강주의 그 인근에 네. 중부권이라죠. 나주, 하순, 나주, 하순 뭐. 강주 근교권 중심으로 해서 강주가 이제 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개발할 땅도 없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광주가 커지는 거. 그렇죠. 강주가 어떻게 보면 더 비대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뭐 그 수도권 그 과밀이나 집중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다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경제력의 절반,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좀 과도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강주가 비대해지는 네. 이런 어떤 기현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 우려들이나 걱정들이 깊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순천 시장으로 나오셨으니까 네.
대책을 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선물 보따리가 많다고 했는데 네. 그 선물 보따리를 일단 좀 최소한 같이 가져야 된다. n분의 예. 1로 확보는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예. 제일 급한 것이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특별시장이 신청을 하게끔 신청 주체가 이제 특별시장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전남만 놓고 봤을 때는 네. 2005년도에 강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서부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때는 중부권 나주에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16개 기관들이 다 그렇죠. 나주로 혁신도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동부권 동부권에 좀 와야 된다. 동부권에 와야지 이게 명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모양도 그렇고 동부권 소외론들이 왜 뭐 이렇게 나오느냐 대부분 관공서가 대부분 서부권에 집중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소외감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컸던 거 근데 아닙니까? 이번 이제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네. 이번 8명의 통합시장 후보 가운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주철현 의원은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는 아직 별로 얘기가 없는 것 아직 같아요. 그것은 예. 왜 그러냐면 워낙 민감해서인가 모르지만은 예. 제가 생각하는 주장 자체가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주장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면 통합시장하고 이 문제를 내가 강력하게 건의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공공기관 이전. 네. 그렇게.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구조 개편에서 아시지만은 이제 그동안의 지역을 받쳐줬던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실질적으로 네. 위기를 맞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고도화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지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기로 자체도 네.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석유화학 쪽도 이제 친환경이나 다른 네. 산업으로 좀 이 구조조정이나 네. 개편을 고도화해야죠. 개편을 좀 해야 석유화학도.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관양망권 전체 한 760만 평 되는 것을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좀 조성을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네, 예, 예. 여기하고 함께 이제 120만 평 국가산단 네. 해룡과 관양 세풍에 있는 120만 평이 조성하고 있는 국가산단을 반도체 특화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철강과 석유화학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이다. 그래서 네. 이것들이 반드시 좀 이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 좀 중요하다. 거기에서 제가 네. 두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근데 반도체 산단 유치를 놓고 네. 노광규 시장하고 네. 정윤아 시장하고 좀 네. 갈등이 있었잖아요. 설전이 네.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광양이랑 같이 2차 산단 옆에 그럼 같이 네. 좀 하자는 네. 거고 그리고 정윤아 시장은 이쯤 2차 단지 지금 하고 특화 단지 지정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왜 여기다 숟가락 얹냐 이런 논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근데 그것은 조금 이제 네. 사실관계를 이게 양립되는 문제는 아니고 네. 공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율촌 산단부터 시작해서 네. 순천의 해룡 산단, 관양의 뭐 일산 산단, 그다음에 지금 국가 산단까지 네. 다 해서 760만 평을 예.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이제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도에서. 그렇죠. 네. 예, 예. 그것은 이제 관양의 요구죠. 그러니까 광양이 지금 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관양의 예. 요구고 예. 순천의 요구는 지금 해룡 그 선월과 관양 세풍에 조성하고 있는 네. 120만 평 국가 산단 예, 예. 여기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을 해서 예, 예. 그게 폐비든지 아니면 패키징 뭐 후공정이든 간에 이게 반도체 산단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을 만들자 이런 것들인데 전 두 가지가 양립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지금 120만 평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기본 저 용역만 끝나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BC는 한 1.05 정도로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다가 인허가 이런 네. 과정들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들어가야 되고 공사까지 하면은 네.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관양과 순천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문제고 공존할 수 있는 그다음에 문제고. 최소한 이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판단 자체는 기업이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 내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순천이나 관양이 주장한다고 해서 얻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네. 전기나 용수나 정주 여건이나 아리백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숫자로 입증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놓고 네. 용수하고 전력 부분에서
힘들다라고 네. 하는 쪽이 있고 네. 가능하다 하는 쪽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아직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그것은 보는 이제 건가? 수치로 예. 이제 양쪽이 저도 양쪽이 주장들은 들어봤는데 네. 그게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 네.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생각들은 그런 것들을 수치로 숫자로 우리가 증명을 해보고. 해야지 유치가 되는 거지 주장만 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수치를 그렇죠. 내보자. 뭐 예. 전기도 그다음에 아리백 자체가 실현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좀 재생에너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몇 기가 와야 될 정도로 한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치할 만한 우리 그 지역 역량에서 봤을 때 유치할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뭐 메모리 파운다리 이런 분야보다는 후공정 패키징 쪽인지 네. 아니면 그냥 저 위탁 생산하는 팹이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의 준비 정도에 맞게끔 네. 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앞서 철강, 네. 석유화학의 위기 속에서 네. 반도체나 2차 전지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 네. 말씀하셨는데 이걸 같이 해야 될지 좀 변화해야 될지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순천시장이 꼭 굳이 석유화하고 철강까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안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네. 그것은 이제 예, 예. 관양 시장님하고 여수 시장님이 더 그걸 관심을 하시는 가지셔야 일이고. 되지만은 이제 네. 순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동북권 산업 구조에서 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협력할 부분들이 협력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권 소외에 이어서 또 하나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어젠가 신정은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통합시장 후보들이 동북권에 엄청 공약들을 많이 내려오잖아요. 왜냐하면 동북권이 캐스팅 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세우는데 그 안 중에 하나가 앞서도 잠깐 95년에 우리 네. 3개시 통합 얘기를 하셨지만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됐을 때 4년 동안에 이 여수 순천 광양의 통합 논의들이 나올 때 나는 어떻게 시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매 선거 시기 때마다 네. 그뭐 선언적으로 막 이게 동북권 통합을 해야 된다, 뭐 광역시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좀 뭐 네. 주장만 하는데 저는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 스스로 내부에서 네. 통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그다음에 통합에 따른 뭐 효능감 이런 것들을 느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것 주장입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이나 광역 대중교통망이나 네. 이런 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구축을 연합 하고 차원의 어떤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행정연합 차원에 그렇죠. 광역 그 저기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합의만 하면은 뭐 도시계획이나 대중교통만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아, 지금 행정협의회 있는데 잘 그게 뭐 실질적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그것은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문제들이고 실질적으로 광역 행정협의회 예. 행정협의회뿐만 아니라 이게 동북권 통합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런 선언적인 주장이 아니라 공동 과제들이나 그렇죠. 공동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것들을 예. 실행을 해야 됩니다.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의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이 동북권 주민들이 우리가 광역 도시가 되면은 괜찮겠다라는 그런 어떤 효능감들을 느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프로젝트들 먼저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관련해서 또 하나 네. 또 통합 얘기를 합니다. 순천대 목포대 네. 통합 네. 의대 네.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한번 약간 조금 순천대랑 목포대랑 통합하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적은 없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이미 이제 그 통합 계획서가 제출이 됐고 이제 교육부에서 심의하는 단계니까 예. 통합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대학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들 자체가 지금 이제 공급 과잉 공급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학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그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다 이 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합을 결의를 했고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통합을 결의를 했고 이제
교육부의 심의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잘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문제는 네. 양 대학에서 이제 통합 과정 속에서 네. 이제 발생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싸움이나 뭐 이제 줄다리기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죠. 예, 예, 예. 강의에서 뭐 대학 본부는 본부는 어디다 어디서 둘 하고 것인가 뭐 이런 거. 예. 의대 본부는 어디다 둘 것인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싸움들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의대 정원도 이미 100명을 확보를 해놨으니까 뭐 정부 저희들은 이제 28년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최소한 30년에는 우리 뭐 전남 도민들이 모두 다 바랬던 의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자체가 좀 설립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는 좀 순천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순천시장 되시면 많이 하고 그건 해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해서 통합 관련해서 이제 전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좀 질문했고 예비 후보로서 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제 후보자들 모시면 자기소개 출마 이유 이렇게 여쭤보려 공약 이렇게 5가지 했는데 아까 자신 소개와 출마 이유는 다 들었고 주요 공약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나는 순천시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네, 공약은 5개 분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은 어떻게 보면 현안들에서 가장 좀 큰 문제가 이제 시민들과 소통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절되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분석하신 거 그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 주권 도시 그리고 경제 도시, 문화 도시, 복지 도시, 청년 도시 이렇게 이제 5개 분야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 주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4시간 원스톱 시민 소통센터를 개설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좀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회적 갈등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기능들이 좀 부족했는데 시민 소통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시민 소통 담당관도 배치를 하고 그다음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도 제정을 해서 일상적인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또 과정들 좀. 그럼 소통위원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들도 참가시켜서. 그래서 순천도 좀 크고 작은 뭐 쓰레기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순천도 갈등 그렇죠. 많은 도시죠.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뭐 그린웨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농업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대화의 창구 자체가 열려 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제어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경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리백 관련 또 있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주장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작년 뭐 7월 달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 그거 특위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 자체를 좀 재개발 재건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순천이 도심 교통난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 순환형 트램 이게 차세대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수단이죠. 트램을 지금 지금 남학에서 하단까지는 지금 아마 용역은 끝나고 아마 설계 들어갈 겁니다. 남학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남학에서 그 하단까지 이 구간. 근데 순천도 지금 서면하고 용당동 이 일대가 워낙 아파트들이 뭐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터널을 뚫을 수도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트램 자체가 초기 뭐 비용은 많이 들지만은 유지관리 비용이 전기로만 가능하니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램을 이미 여러 가지 방금 말씀 환경 부분 뭐 이런 것 여러 번에서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이게 도심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주로 외곽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트램을. 순환이죠. 순환. 그러니까 외부의 순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관광 쪽에서는 일단은 국가정원에 이제 리조트 조성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자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럼 리조트는 외자 유치해서 민자 유치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순천이 마이스 산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머무는 관광이나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진짜 심각하게 느낀 것이 네. 전남 순천 출신인데 전남 지역에 그 단체장을 하고 계셔요. 근데 네. 전국 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네. 근데 순천에서 한 3,400명 되는데 네. 거기서 이 연애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하고 숙박까지 같이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천은 그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본인이 유치한 전국 대회를 다른 지역에 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하다 이것은. 그래서 머무는 관광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게 리조트는 반드시 좀 유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와원에서 하포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길입니다. 네. 근데 중간에 구간이 단절된 구간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좀 복원을 다시 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표현은 뭐 소렌토 길이라고 소렌토 하시죠. 길이라고 네. 했는데 네. 그 관련해서 그 조성이 되면은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전국 대회도 유치를 하면서 뭐 지역의 관광 뭐 체육 이쪽에서도 선순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 쪽이고. 네, 그렇죠. 또, 예. 그다음에 이제 원도심 쪽에 이제 7080 낭만의 거리 이런 것들 좀 조성해서 네, 문화특구로 예.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복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예.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제 어디 시설로 안 가고 살던 곳에서 좀 보건의료나 요양 주거 그다음에 일상적인 돌봄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통합돌봄 체계 그리고 우리 이제 도농 통합도시면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순천의 그 농어민 기본소득 이것들을 좀 도입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기존 지금 시행 시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 15만 원씩 해가지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신안이 좀 지정이 됐는데. 예, 예.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군 단위보다 이 도농 통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도농이 통합됐는데 예전 군 지역이 더 어렵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옛날 정영균 도의원하고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충분히 공감이 좀 되는 거예요. 공감을 예. 예전에 승주 군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절박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좀 건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서 체육 바우처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병 치료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섯 번째 청년 도시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예. 너무 길죠. 공약이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네. 근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보육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일종의 시범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청년 프리존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광양 여수보다는 순천이 낫지 않아요? 청년들 살기. 그러니까 청년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 살기. 네. 이제 그건 정주 여건 일반 정주 여건 일반이고 청년들은 또 어려움들은 다 있죠.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천형 청년 주택 만원 주택이죠 일종의. 근데 그것들 그 만 원 내면 들어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좀 하고 있는데 군 지역만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군에서 하고 있죠 지금 공군인가 하고 있는 거라. 공공에서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한 가구 짓는데 한호 짓는데 한 2억 5천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00호면은 250억, 뭐 200억, 250억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령을 들어서 민간하고 협업을 했을 때 민간에서 짓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월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뭐 유지 관리나 그다음에 뭐 그 나중에 이제 공실 생기고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효율성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입주하게끔 그 공공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민간에서는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초기에 뭐 과도한 비용도 안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선 도의원 하면서 이런 실력을 많이 드셨네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한 30초나 1분 내로
4년 내가 시장이 된다. 네. 순천시장이 됐다. 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네. 그럼 순천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이 시민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네. 과연 좀 어떤 자부심이 있는지. 네. 저는 최소한 우리 순천 시민들이 4년 후에 네. 4년 지금의 모습보다는 4년 후에 순천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큰 자부심들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들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내가 좀 반영되면서 주인이 되고 주권 도시가 되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을 갖는다. 네. 4년 후에 그럴 수 그런 있겠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항상 순천 시민들이 불만인 것들 그래서 이게 뭐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 네. 지역 경제 선순환이 되는 이런 어떤 또 너무 여러 가지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4년 후에 네. 내가 좀 이 순천의 주인인 모든 시민들이 내가 주인인 것 같다라는 걸 네. 느끼는 그 도시가 내가 꿈꾸는 순천시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또 한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예, 고생하시고 예. 열심히 하시고 예. 또 안건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욱 순천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